바다, 강, 호수, 습지 등 강릉의 어디를 가도 계절마다 다양한 날씨에 따라 수놓아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죠. 오늘 하슬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어느 길을 걷거나 지나며 어떤 풍경을 감상하셨을까요? 또 어떤 느낌을 느끼셨나요? 저는 며칠 전 바다에 다녀왔어요. 맑은 날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사천바다죠. 그날의 강릉 사천바다는 파도가 높고 구름이 바다를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 바다도 운치 있고 참 아름다웠어요. 강릉에 온 이후엔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는 바다인데도 그날은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본 바다라서 그런지 바다 빛깔, 바다 위 하늘의 색과 구름, 파도의 느낌 모두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동네 라디오인 하슬라디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우리 하슬라디오 멤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안녕하세요.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입니다. 오늘은 강릉 시민들에게 매우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손님? 대체 누굴까 궁금하시죠? 이 인터뷰로 힌트 드릴게요. 맞춰보실래요? 저희 이웃에서 제가 맨날 방역을 나가니까 그래요. 얼마씩 받고 하냐고 마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흐뭇하니까 제가 부자가 된 거죠. 마음에 돈을 쌓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어르신이 바카스 한 병을 가져와서 손에 꼭 쥐어주고 고맙다. 여태껏 아무도 안 왔었는데 이렇게 와서 해서 너무 좋다 이러시면서 그럴 때는 마음이 좋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엔돌핀이 돌죠. 이 정도만 들려드렸는데도 누군지 아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강릉 방재단 단장 임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슬라디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단장님, 강릉 방재단 어떤 단체인가요? 네, 공식 명칭은 강릉시 자율방재단입니다. 강릉시 봉사단체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저희는 편의상 강릉 방재단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릉 방재단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같은 사회적 재난이 예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만 해치고 안전 불감증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끔찍한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자연재책법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릉 방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강릉 방재단은 크게 4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복구 위주의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구는 사실 재난이 일어난 뒤에 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미리 해결해 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예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일을 사전에 막았던 적이 분명 많으셨겠죠? 예, 그렇죠. 강릉의 대표적인 헌화로 같은 데를 만들고 나서 그 경사면에 돌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또 돌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해놓은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요.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수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 일들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어떻게 찾아 예방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이 궁금하네요. 네, 요즘은 SNS가 잘 돼 있어서 지자체 재난안전과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예차를 나갔을 때 여기가 위험하다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
재난안전과에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릉 방재단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들어봤는데도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반 시민들도 잘 할 수 있고요. 또 오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위험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통신두절이죠. 그래서 강릉방재단에서는 재난통신 전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아마추어 무선 햄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아마추어 무선 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추어 무선이 사실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일반용 업무용 기계보다 훨씬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장비로 실제 활동한 사례가 있나요? 네, 한 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8년 전이라면 그땐 전화기는 있어도 삐삐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방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던 때인데 그때 강릉시에 물난리가 났었었죠. 물난리가 나면 통신이 두절되었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봤거든요. 완전히 전화도 안 되고 암흑이 되고요. 그렇죠. 그때는 통신이 다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강릉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햄들이 단파 무전기로 이 강릉 상황을 그 정부 쪽 대책본부에 무전기로 전해드려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특화시켜서 일하니까 전문가들 맞으시네요. 요즘엔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대니까 과거처럼 통신이 두절될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무선 햄의 역할이 참 컸겠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예, 요즘은 IT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희 강릉방재단은 IT 전문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 그다음에 GPS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방역도 하지만 강릉이 관광지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세요. 바다에 뛰어들든가 어머나. 경치가 좋은 데 가서 차 안에서 뭐 시도를 하시고 또 계곡에서 실종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IT 전문팀이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색하고 또 경찰서나 해양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찾기도 합니다. 와, 생명을 구하는 좋은 드론이네요. 가끔 긴급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치매 어르신들 잃어버려서 찾는 그런 문자 같은 거요. 그런 문자 읽으면 너무 걱정도 되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드론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한 예가 있습니다. 드론도 요즘에 열화상으로 찾습니다. 아, 사람에게는 이제 자연과 네. 다른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찾았고요. 주문진의 어르신 한 분이 실종돼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찾았습니다.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띄우고 수색을 해서 찾긴 찾았습니다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후였어요. 어머나. 참 고생하면서 찾으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강릉 방재단에는 몇 개의 어떤 팀들이 있나요? 예, 저희들은 10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32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320명이라고요? 야, 단원들이 그렇게 많다니 방재단 단원이 거의 학교 하나 정도 인원이네요. 네, 뭐 일에 따라 더 많은 단원이 필요하기도 하죠. 저희 팀 중에 또 미디어 전문팀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재난 사건 해결과 예방을 위해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 위험 지역을 3D로 촬영을 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물이 어떻게 모이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촬영을 하고요. 또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 네, 좋은 일이네요. 장마철이면 그런 지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어떤 팀이 있어요? 응급 의료 전문팀이 있고요. 그래서 응급 의료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을 단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통신지원팀, 응급의료 전문팀, 건설 장비 전문팀 뭐 여러 가지 10개 팀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릉방재단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성이 탄탄한 그런 단체네요. 민간 단체인가요? 아니면 강릉시에 소속된 단체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행안부의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 단체입니다. 네, 네, 방재 단원들은 봉사하는 분들은 일반인이고요. 단원 중에 이제 사회각층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영입하고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사고가 나면 그에 맞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은 강릉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많은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흰남도 태풍을 앞두고 상습 침수 지역을 예찰하게 한다면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고서 지인이 강릉방재단 단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늘 봉사에 앞장서는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강릉방재단 단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특별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장님, 그럼 강릉방재단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그리고 다방면의 그 전문 팀장들 10분과 또 저희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립되어 있는 소방환경방재학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남을 구하기보다 본인도 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함부로 뛰어들어서 봉사하는 건 위험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방재단 소개 영상을 제가 보니까 강릉방재단 단원 외에도 방재단 활동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있던데요. 저희 강릉방재단에 전국에서 처음 생긴 청소년 방재단도 있습니다. 와, 제일 어린 학생이 중학생이고요. 전부 또 자발적으로 온 대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이 방재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하니 몰랐던 사실이라 의외이기도 하면서도 엄마 마음으로 대견하달까 기특하달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방재단은 강릉 방재단 산하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강릉 방재단을 이어나갈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서부터 배워서 노하우 이런 것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만 사회에 또 공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또한 그 방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드론 교육이라든가 통신교육, 뭐 의료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또 하고 있고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해서 기량을 기르도록 하고 또 가르쳐주고 재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강릉 방재단이 하고 있군요. 청소년 방재단 말고도 강릉에 방재단이 또 있나요? 예, 강원 도립대학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강원 도립대학에 청소년 도립대학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도 하고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재난과 안전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방재단과 활동을 하면서 실습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청소년 방재단이 있다니까 참 든든해요. 청소년 방재단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안전 대비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 지진에 대한 교육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잖아요. 네. 저희 방재단도 지금 준비 중인데 유치원서부터 학생들에게 재난 안전 대비 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치원생들로부터 시작하는 안전 대비 교육이라니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에 대한 대비도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강릉 방재단 단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다 보니 방재단의 활동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는데요. 방재단 단장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방재단의 모든 일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외에 관공서 및 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재난재해와 재난이 일어나면 저희 방재단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협조하게 되죠. 시청 대책본부라든가 경찰서, 뭐 해양 경찰서 여러 가지 지자체와 또 저희 방재단도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기획하고 대비책을 만들고 준비하고 총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단장님의 본업도 따로 있으실 텐데 방재단이 해야 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많아서 본업을 못 하시는 일도 발생하겠네요. 방재단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사실 가족에게 조금 미안한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폭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집 지하실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방재단 일로 녹초가 되셨을 텐데 설마 그 물까지 퍼내셨나요? 제가 또 퍼내야죠. 다행히 미리 조치는 잘 해놨습니다. 큰 물은 안 들어와서 다른 피해는 없었고 조금 잠긴 정도여서 퍼내고 해결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는 사실 손해를 조금 보긴 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빠지면 푹 빠지는 성격이라 네. 방재단 일에 빠져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고 내 집일은 정작 살피지 못하게 되니까 가족들의 이해도 필요할 텐데 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단원들도 다 이렇게 아마 활동을 하고 생활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방재단과는 별도로 강릉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이야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봉사활동을 85년도부터 시작을 사실 했습니다. 와. 그때 당시는 그 아마추어 무선햄을 하면서 그 루사, 매미 그 이전에 침수라든가 그다음에 산불 많은 재난재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죠. 85년 그 이후에 아마 통신이 많이 원활치 않았어요. 휴대폰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네. 그래서 저희 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산불이 났다는 상황을 전해주면 그걸 그 강릉시 재난과에서 받아 소방 헬기에 띄우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을 대피시키기도 하고요. 네. 재난재해 시 직접적인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봉사단체를 여러 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단체 저도 뭐 여러 가지 단체를 단체장 활동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처음에 자율방재단도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뭐 이런 재난에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정부에서 사실 손을 놓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네. 그러나 자꾸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서부터 조금씩 그 지원을 주기로 해서 지금은
그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죠.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도록 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를 이어서 다음에 단장하시는 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에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 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애쓰셨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방역차가 따로 없었어요, 사실. 그 방역 물품과 뭐 이런 걸 싣고 다닐 차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픽업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차도 고장이 나기도 하고 뭐 날 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도의원님이 같이 방역을 하셨어요.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청과 시에 건의를 해서 픽업 차량을, 훌륭한 픽업 차량 하나 만들어 주셨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을 좀 더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강릉 방재단 활동을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예, 사람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어디에 누군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낯가지럽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홍보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 3년 전부터 SNS라든가 언론에 강릉 자율방재단 활동을 알리고 또 방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를 많이 알려줬죠. 그러다 보니 지원도 받게 되고 이전보다 훨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방재단의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1년에 보통 한 1,500건 연인으로 거의 그렇게 3,000명 많아요?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방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됐고요. 행안부나 또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죠. 또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0명 남짓 돼요. 그러나 또 재난에 담당한 직원은 또 몇 명 안 되고 있죠. 그분들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겠네요. 20명 남짓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일이죠. 바로 여기서 강릉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예, 우리들이 강릉시 어느 곳이든 문제가 될 만한 장소를 발견한다면 방재단이나 강릉시청에 신고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재단이 재난에 대한 위험 지역 예찰을 하면서 위험 지역 지도를 만들어 예방하고 있어요. 가령 이번에 폭우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어느 쪽이 침수가 될 것 같다 예상을 하고 먼저 그쪽으로 가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죠. 뭐 가령 배수구를 막는 하수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이 사실 배수구를 많이 막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쓰레기들이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구를 막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해서 큰 문제지요. 얼마 전 태풍 때 서울 강남역 부근의 한 남성이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워 물이 빠지게 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강릉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에도 밀려든 쓰레기로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담배꽁초도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강릉 포남동의 침수 지역이 많잖아요. 시민들도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안전을 위한 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전신문고라는 앱이에요. 안전신문고요? 네, 안전신문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앱인지 궁금합니다. 예, 앱을 열면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코로나 119 신고 등 이런 식으로 신고 유형별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도로, 시설물 파손 고장,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방치공사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등 구체적으로 신고할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과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현 위치도 찾아주네요. 국민안전행동 요령도 종류별로 동영상도 있고요. 신고 처리 현황을 보니 강원도 신고 비율이 2.6%밖에 안 되는데 답변 완료는 86%나 되네요. 나의 안전 신고와 답변 결과도 알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신고 현황 지도를 눌러봤어요. 내가 있는 곳 지도가 뜨고 사고 다발 지역 표시도 되어 있네요. 네, 저는 회원 가입도 하고 자가 안전 점검을 눌러보니까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때요? 에비타님 집은 안전하신가요? 안전한가요? 네, 제 점수는요 86점. 86점은 네, 이 안전한 건가요? 정도면 안전한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이 네. 보이네요. 와, 이런 좋은 앱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전 신문고 다운 받으셔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바로 신고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막는 강릉 시민이 되자고요. 네. 네. 단장님을 통해서 강릉 방재단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강릉 방재단에서 촬영한 사건, 사고 현장을 담은 화면도 뉴스로 보도되어 나간 것도 봤고요. 강릉 방재단이 하는 활동들도 보게 됐어요. 강릉 시민을 비롯해 강릉에 여행 오는 여행객들, 강릉 주변 마을 주민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실종자를 찾는 일 말고도 그 외에 드론을 또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정동진, 경포대, 중원진 해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들이 드론에 스피커를 달아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뭐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드론으로 이용해서 안내 방송을 하고 방역도 하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그 외지에서 오신 코로나 걸린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상당히 길었어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손으로 이제 방역을 하게 되면 오래 걸려요. 네. 근데 그 드론으로 방역을 하니까 잠시면 끝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 방재단이 코로나 방역을 넓은 지역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으로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 드론을 위로 띄워서 뿌리는 거겠죠? 네, 요즘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방법인데요. 그 한 2m 정도 낮게 떠서 네, 뿌리면 금방 퍼지니까 넓은 지역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네. 그렇겠네요. 방재단에서 드론에 스피커를 달아서 방송도 하는군요. 네, 예전에 해변가 같은 데서는 튜브로 사람을 뭐 이렇게 떨고 와서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것보다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방송을 많이 했죠. 스피커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강릉시에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네. 강릉시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NHK, 영국 BBC도 와서 취재를 해갔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마 전국적으로 방송의 메카라고 알려졌는데 해외까지 알려지게 돼서 좋았고요. 작은 아이디어가 해외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돼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자랑스러워요. 강릉 방재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진 단체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예, 이렇게 알려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보는 분들이 방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시민 의식도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두루두루 활동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들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강릉 방재단 활동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야겠어요. 단장님, 그럼 방재단과 관련한 SNS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요즘 유튜브 시대라 유튜브 그쵸. 방송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업로드한 영상은 몇 개 안 되지만 앞으로 그 계속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또 대재난 안전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서 지금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거 봤어요. 재난안전 TV. 네, 강릉 방재단 홈페이지랑 앱도 제작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잖아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릉시 재단에 대한 활동도 알리고 방재 단원을 또 모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나 가능한가요? 네. 전문가 저도 가고 싶어요. 네. 네, 강릉 방재단에서 요즘 중점을 둔 활동이 있을까요? 안전신문고처럼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예방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서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강릉 방재단 활동을 정말 오래 하신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람된 순간들도 참 많으셨겠지만 힘들다고 느끼는 때도 있으셨을 텐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방재단 활동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인데 지나가시면서 저게 뭐 필요해, 필요 없어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입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고하면서 하시는 일인데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네, 반면에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네. 방역을 나갔을 때 네. 작은 뭐 음료수를 주면서 고생해 주신다는 할머니도 계셨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구 현장 같은데 또 가보면 젊은 군인들과 함께 할 때 매우 또 힘이 되고요. 그런데 가보면 또 그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혼자 계셔서 있을 때가 참 많은데 도와드리고 이럴 때 보람도 느끼고 한편 마음도 조금 아픈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러 사건 사고도 목격하실 텐데요. 마음에 크게 남았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작년에 동해 추암 쪽에서 바다에 들어갔던 젊은 친구 두 분이 실종이 돼서 그래서 드론으로 수색해서 저희들이 찾고 했었는데 한 분은 다행히 나오시고 한 분은 그 화력 발전소 쪽 물을 빨아들이는 그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마 나중에 보니까 수산물 채취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사망한 청년이 제 아들하고 또 같은 학교 동창이고 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느낀 거는 바깥에 뭐 위험 안내 표시라든가 또 물속이지만 띄워놓은 부표 같은 안내 표시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위험 표시를 알리는 안내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니까요. 네, 이번 폭우 때 서울에서 하수구 맨홀에 빠져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네. 나중에 두 분을 뭐 다 찾긴 했지만 돌아가신 채로 찾았죠. 강릉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 강릉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루사 때 맨홀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유, 세상에. 살아나셨으니 다행이에요. 친구분 엄청 공포스러우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연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그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러 또 물이 내려가라고 그걸 또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럴 때는 이런 주위에 어떤 위험을 알리든가 아니면 안내판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강릉에도 그런 위험한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하시나요? 예, 한밤중에 갑자기 뭐 폭우가 내려서 저희들이 시내를 예찰 중에 경찰서 위쪽에 아마 그 맨홀 뚜껑이 막 떠요. 저희들이 동영상으로도 찍어놨는데 한 30cm씩 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위험을 알리는 나바콘하고 모래 주머니를 눌러서 비켜가게끔 해놨죠. 그리고 어떠한 쓰셨나요? 골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움푹 빠진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보통 한 1m 이상 빠져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전선을 설치를 해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네요. 네. 말씀하신 곳이 옛 동해상사 자리 부근인데 루사 때 제가 그곳에 살았었거든요. 아마도 강릉에서 가장 낮은 곳이 아닌가 해요. 배수 펌프장도 그곳에 있거든요. 그땐 제 가슴까지 물이 차서 밑을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상당히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위험한 네. 경우에 빠지셨었네요. 네. 정말. 예, 그 강원도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 피해도 있지만 해마다 산불도 자주 나서 인명 피해, 자연 피해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죠? 예, 뭐 산불이라든가 나면 물론 산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의 그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 옥계 산불이 지난번에 났을 때 그 흑수골이라는 데가 골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제일 끝에서부터 이제 그 집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내려왔어요. 나오는데 한 집도 조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까 한참 두드렸는데 안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산등선 위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보고 깜짝 놀라시고 빨리 대피를 시키시고 또 내려오다가 또 한 분 모시고 내려왔는데 그 한 분 모셨는 집은 탔어요. 아주. 어머.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그 몇 년 전에도 산불이 또 났었던 데예요. 그래서 그때도 몇 분을 저희들이 구조를 해가지고 했던 지역이라 저희들이 보면 어디가 어떻게 불이 내려오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기에 또 노인분들을 구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곳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이 중요하네요. 네, 네. 노하우가 네. 쌓이신 거네요. 그리고 뭐 산불에 직접적인 저희들이 진화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방염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애로점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산불 진화에 엄청 애쓰시는 모습을 뵌 적이 있거든요. 성산으로 산불이 번졌을 때 새벽 2시쯤 대관령역길을 내려올 때 뵀는데 코너를 돌 때 코너 돌을 쌓아놓은 곳 위로 20여 분이 회색빛으로 아주 지친 모습으로 쭉 앉아 계시더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까지 산불 방제를 하시고 너무 지쳐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앉아 계셨던 거였어요. 다행히 산불은 다 진화한 후였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편안하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평상시엔 잊고 지내는 일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감사하네요. 그런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엄청 바쁘고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강릉시도 여러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겠지만 사실 강릉 시민을 위해서 강릉시 또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와야 할 일은 뭘까요? 예, 저희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장비 같은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람이 직접 삽들고 가서 뭐 하기보다는 장비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만 아직도 더 많은 뭐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잘 들으셨죠? 우리 강릉방재단의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지원 팍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인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네. 강릉 동네 라디오 하슬 라디오 오늘은 특별 기획으로 강릉을 사랑하고 강릉 시민들을 돌보는 강릉 방재단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시고 강릉 방재단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저희 방재단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방재단 임종호 단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강릉 방재단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면서 강릉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강릉 방재단을 비롯해 여러 봉사단체 단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이 많은 강릉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철마다 주기도 하지만 때론 큰 어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자연현상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값없이 얻은 자연의 혜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는 우리들의 성적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연이 주는 좋은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가꾸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강릉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마을을 잘 살피고 돌보는 강릉 시민 모두가 강릉 방재단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하슬라디오는 강릉 동네 라디오로서 우리 동네를 살피는 마음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강릉을 사랑하고 강릉을 잘 가꾸고자 수고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저희 하슬라디오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하슬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하슬라디오도 들으러 꼭 와주세요. 하슬라디오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수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였습니다. 안녕히 안전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